지금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의 유명 앵커가 생방송 중에 충격 발언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후 중국 SNS에서는 이 한국 사건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그녀의 15년 경력을 무너뜨리고 방송국을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CCTV의 앵커 린샤오입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언론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최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중국 SNS에서는 한국은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불처럼 번지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뉴스를 여러 차례 진행했답니다. 한국의 유명 식당, 중국인 관광객 출입 거부 논란, 서울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 차별 사례 증가, 한국 여행, 중국인에게는 불편한 나라? 이런 헤드라인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후배 기자 리첸이 또 다시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거부한 식당 관련 기사를 가져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우리가 보도하는 것이 사실일까? 모든 한국인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걸까? 언론인으로서 이런 의문이 들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보자. 위첸에게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놀라더군요. 린샤오, 정말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직접 확인해봐야 해.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까. 그렇게 저희는 2주간의 한국 자유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사의 도움 없이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솔직히 말하면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우리를 차별할까?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위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바보 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야. 위첸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 여행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될지 아니면 기존 보도를 확인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그렇게 저희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넓고 깨끗하다였어요. 중국의 대형 공항들도 물론 규모가 크고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은 그 공간 활용과 동선 구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외국인임에도 빠르게 처리해 주었고 안내판은 중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어 있어 편리했죠. 와, 정말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네요. 위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공항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실제 도시로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SNS에서 접한 부정적 이야기들이 아직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짐을 찾고 나오는데 조금 헤맸습니다. 지도를 보며 어떤 출구로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중국어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자 잠시 기다려달라며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불러왔어요. 그 직원은 친절하게 택시 승차장까지 안내해 주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약간 놀랐지만 아, 공항 서비스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택시에 탔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사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서툰 중국어로 이하오라며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더니 아, 명동 호텔이군요. 관광객이신가 봐요.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죠. 저희가 처음 방문했다고 하자 기사님은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명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서툰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사님은 매우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했더니 기사님께서 놀라시더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물론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중국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우리 경제도 좋아지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리첸과 저는 호텔방에 들어와서 첫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아요. 리첸이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 첫날이야.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법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리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직업병인지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한국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여행 둘째 날, 저희는 일찍 일어나 명동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구글 맵을 따라 걷다 보니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의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고소한 커피 향기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어서 오세요. 카페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메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 난감해하자 직원은 영어로 된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메리카노와 크루아상을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둘러볼까? 리첸이 휴대폰으로 관광지를 검색하며 물었어요. 경복궁부터 가볼까? 그리고 점심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자.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거.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경복궁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을 찾아 걷던 중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린샤오, 무슨 일이에요? 리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마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가 봐요. 저희는 서둘러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분이 지난 후였어요. 중국에서라면 지갑을 찾을 확률은 거의 없을 텐데 여기서는 어떨까?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지갑 찾으러 오셨죠? 테이블 위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잘 보관해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확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갑을 건네받아 열어보니 신용카드, 현금, 신분증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300만 원 가량의 한국 돈과 위안화가 들어있었는데도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저희에게 맡기고 가셨거든요. 카페를 나오는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리첸을 보니 그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리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였다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공공장소에 지갑을 두고 왔다면 다시 찾을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특히 그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다면 더욱 그렇죠. 운이 좋았나 보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한국이 원래 이런 나라인 걸까? 그날 경복궁을 둘러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궁궐, 정갈하게 정리된 정원, 친절한 안내원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지갑을 돌려받은 일이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인의 정직함을 경험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조금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사흘째, 저희는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에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친절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죠.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인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정말 아름다워요. 택시에서 내린 후 저희는 한강변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푸른 강물과 그 위로 놓인 다리들,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활기찬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베이징의 공원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리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강의 풍경, 자전거 도로, 피크닉 장면들, 다양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메뉴를 보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핸드폰이 없었어요. 가방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첸, 내 핸드폰이 없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어요? 생각해보니 택시에서 내리면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할 때까지는 분명히 들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후에 풍경에 감탄하며 걷다가 아마도 그때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게 분명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아. 어떡하지? 택시 번호도 모르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지갑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또 운이 좋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핸드폰에는 중요한 연락처들과 사진들, 그리고 일부 업무 자료까지 들어있었거든요. 리첸이 제안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봐요. 어제 봤듯이 한국은 분실물 처리가 잘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한 경찰관이 영어를 할 줄 알았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택시 탑승 시간과 출발지, 도착지를 알려주세요. 택시 회사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관은 여러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찾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을 발견하시고 회사에 보고하셨대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걸까요? 30분 후 핸드폰을 손에 든 택시 기사님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아침에 저희를 태웠던 바로 그 기사님이었습니다. 뒷좌석에 두고 내리신 것 같아서 다음 손님을 태우기 전에 발견했어요. 외국인 분들이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회사에 보고했죠. 마침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다행입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사례를 하려고 했지만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리첸이 말했습니다. 린샤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인 모양이에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니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인 듯했어요. 중국에서 보도된 내용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다른 것 같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이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여행 나흘째 저희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한국식 바비큐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고기 문화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유명 고깃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테이블 중앙에 숯불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직접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구에서 머뭇거리자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안내해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신가요? 테이블로 안내받아 앉은 후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중국어와 영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 메뉴 선택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고기가 도착했는데 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찬들도 함께 제공되었어요. 김치, 샐러드, 마늘, 양파, 버섯 등 테이블이 금세 다양한 접시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찬이 기본으로 나오네요. 리첸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희는 고기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몰라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걸 눈치챘는지 직원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 방문하셨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기를 가위로 잘라 그릴에 올려놓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익자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조금 바른 다음 마늘과 김치를 함께 싸서 드시면 가장 맛있어요. 이렇게요. 직원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그대로 따라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기와 신선한 야채, 매콤한 김치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리첸이 김치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 빨간 반찬, 정말 맛있네요. 그러자 직원이 또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치 더 가져다 드릴까요? 리첸이 고개를 끄덕이자 곧 새로운 김치 접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리필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반찬도 무한 리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중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추가 주문 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반찬이 무한 리필인 것은 물론 고기를 구워주고 먹는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다니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을 때도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으셨어요? 저희가 매우 만족했다고 하자
그녀는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샘플 세트였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의 맛을 중국에 가져가세요. 식당을 나오면서 위첸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단순히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느낌이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서비스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흘 동안의 경험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행 5째 날,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한국의 미디어 관계자와 인터뷰를 약속해두었거든요. 한국 방송국 PD로 활동 중인 손민지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미디어 교류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약속 장소는 서울 중심부의 한 카페였습니다. 손민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린샤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 CCTV의 유명 앵커를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한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 여행의 목적을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사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뉴스를 여러 번 진행했고요. 그런데 직접 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괴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손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주목받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중국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정치적, 역사적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것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은 별개인 경우가 많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가끔은 뉴스 가치가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더 많이 보도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 미디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면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중국 국민들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점이죠. 손민지는 이어서 양국 미디어가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공동 제작, 인적 교류,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이죠. 린샤오 씨, 당신과 같은 영향력 있는 언론인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위첸에게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역시 언론의 책임이 크네요. 우리가 어떤 뉴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위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전해온 뉴스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의 부정적인 사건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보도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내가 가진 책임은 무엇일까? 진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여행 6째 날, 저희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서 가는 방법을 물어보니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남산 순환버스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친절하게 버스 번호와 타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종이에 한글로 남산타워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라고 적어주었어요. 혹시 길을 잃었을 때 보여주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보니 여러 노선의 버스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여성에게 종이를 보여주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버스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시더군요. 드디어 버스가 도착했고 저희는 탑승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남산타워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내릴 때 알려드릴게요. 버스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지나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약 15분 정도 지났을 때 버스 기사님이 마이크를 통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남산타워 정류장입니다. 내리실 분은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내리려고 일어서자 기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타워 입구는 저쪽으로 5분 정도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전망이 아주 좋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작은 비닐봉지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사탕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밤에는 좀 춥습니다. 따뜻한 차도 함께 드세요. 너무 뜻밖이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님의 작은 친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여행객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건네주신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길, 위첸과 저는 그 작은 사탕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할 필요는 없는데 위첸이 말했어요. 맞아. 이런 작은 친절이 여행의 기억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지갑과 핸드폰을 돌려받은 경험, 고깃집에서의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따뜻한 선물까지. 이 모든 것이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북쪽의 산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 그리고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 그 풍경 속에는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린샤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아요. 위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 그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의 작은 사탕 봉지는 한국 여행의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어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특히 제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의 PD는 한국 여행에 대한 특집 코너를 기획했더군요. 린샤오, 한국에서의 경험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프로그램 기획안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PD가 원하는 방향은 분명했어요. 기존 보도의 연장선에서 한국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방송 당일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앵커로서의 직업 윤리와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방송 신호가 들어오고 동료 앵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린샤오 앵커는 최근 2주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중국인으로서 불편한 경험은 없으셨나요?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보도해온 한국의 모습과 실제 경험한 한국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려받았고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기사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고 길을 물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앵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부정적인 사례들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친절했고 중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은 과장된 것인가요? 동료 앵커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림 중 일부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중국인들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보도되었죠.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넘쳐났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제가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솔직한 경험담을 지지해 주었어요. 린샤오 앵커님,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는 언론인이 나타났군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국 PD는 처음에는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다루는 후속 프로그램을 기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과 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비록 모든 편견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몇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리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용기 있는 발언 멋졌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전하는 언론인이 되길 응원합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저널리즘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한국 여행 경험을 방송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점차 많은 시청자들이 제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을 직접 방문했던 중국인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대중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제게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조명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이번에는 리채널 PD로 발탁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오랜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유대감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것이 새 프로그램의 주제였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중국 문화의 연관성에 대해 다뤘어요. 한국의 한복과 중국의 한푸, 한국의 유교 문화와 중국의 영향, 음식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소개했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손민지 PD와의 화상 인터뷰 코너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중국의 역사 드라마, 음악, 소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 이슈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한국 방송국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중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서울에 다시 왔을 때 공항에서 만난 한국인 스태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버스 기사님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셨군요. 이번에는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크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는 직접 경험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하며 양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정치적, 역사적 갈등은 존재하고 일부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그림을 보는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